똥투더 굿투더 라미.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너를 보며 나를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의 진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의 윤희웅입니다. 우투더 우투더 둥투더 둥투더. 뭐 하는 거야 지금? 우영우 변호사 인사해요. 우투더 영투더 우, 동투더 그투더 라미 하 이렇게 해야지. 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드라마는요. 이성한 변호사 우영우인데요. 이 드라마는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가 대형 로펌에 들어가서 겪는 이야기들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오후 9시 10분에서 10시 반에 방송을 했고요. 2022년 6월 29일에서 8월 18일 날 종영된 16부작으로 종영이 됐어요. 연출은 유인식이고 극본은 문지연 작가입니다. 자, 여기서 최종화에서 전국 기준 최고 시청률 17.5%를 기록했고 KBS 1일 드라마 황금가면의 최고 시청률인 17.0%를 꺾으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고 하는데요. 윤희용 씨는 어떻게 이 드라마를 보셨나요? ENA라는 방송국 난 처음 들어봤었어요. 저도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아니었었으면은 ENA라는 방송국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저도 선입견이 있었어요. 선입견이 아니라 처음 생겼으니까 방송국이. 아니 그러니까 드라마가 재미없을 거라는 선입견. 그렇지. ENA라는 방송국 자체를 몰랐으니까. 네. 근데 그 ENA라는 그런 방송국 사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던 방송국에서 17.5%를 찍었다. 와,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방송사하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하고의 그런 케미가. 케미가 맞았다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선입견을 무너뜨렸다고 할 수 예,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이 제작사가 A스토리라는 제작사인데 처음에는 SBS하고 논의가 됐대요. 그래서 SBS에서 방송을 하기로 했었는데 SBS가 자꾸만 방송을 연기를 시켰대요. 방송을 계속 연기를 시키니까 A스토리라는 회사가 SBS하고 계약을 캔슬하고 이 ENA라는 처음 보는 그런 방송국과 넷플릭스로 공급을 하기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ENA라는 방송국이 아주 대박이 난 거예요. 17.5%를 찍으면서. 대단한 거죠. 그러면 이 작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주세요. 이 문지연 작가라는 분은 대체 어떤 분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작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화는 감독이 중요한데 드라마는 작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커요. 그런데 이제 이 문지원 작가가 대단한 게 그 문지원 작가의 전작이 영화 증인이에요. 그 영화 증인이 주인공이 그 김향기, 임지우, 김향기가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주인공 김향기가 자폐야. 그러니까 김향기도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와 서번트 증후군을 동시에 갖고 있는 소녀인데 그 증인이라는 그 영화에서 그 김향기가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나는 변호사는 되지 못할 거야. 자폐가 있으니까. 하지만 증인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이제 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지원 작가가 요 대사를 썼는데 어떤 이제 PD가 찾아와서 그 증인에 나왔던 소녀가 변호사가 되면 어떻겠느냐, 그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문지연 작가가 땡큐,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SBS에서는 왜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호의적으로 안 봤을까요? 그러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굉장히 착한 드라마예요. 불륜도 없어. 출생의 비밀은 있는데 불륜도 없고 폭력도 없고 그 야한 장면도 없고 굉장히 착한 드라마니까 SBS 입장에서는 이런 착한 드라마가 대박을 치겠느냐. 그리고 장애인을 다룬다라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요. 이번에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그런 그 장애인 문제, 자폐인에 관해서 굉장히 호불호가 갈렸잖아요. 이 얘기가 네.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BS에서는 이제 망설이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이 굉장히 인간미가 있는 드라마예요. 인간미가 살아있고 웃긴 게 모든 드라마에는 선악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있으면은 빌런, 악당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는 악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착해 사람들이. 단 내가 너를 이해를 못해서 좀 못되게 굴르는 수가 있어. 하지만은 드라마가 진행이 되면서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알면은 사람이 변해. 이렇게 착한 드라마다 보니까 SBS에서 싫어했죠. 그러니까 요 우영우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배려는 이렇게 선심 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는 상식이고 모든 등장인물들은 이 상식의 범주 안에서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배려는 그냥 상식이야. 맨날 하던 거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려를 일부러 이렇게 선심 쓰듯이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 이상한 변호사의 그 장점이고 그리고 요런 점들이 17.5%를 찍게 되는 원동력이 됐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관심 있게 본 게요. 뭐 쉽게 다루지 않는 장애인을 그러니까 나보다 월등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나와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삶을 그렸다는 게 저는 그게 관심을 가져져서 저는 보게 됐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그 개념을 그런 식으로 나랑 다른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부족할 뿐이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내가 이해가 약간 떨어지고 좀 부족할 뿐이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애인도 사람이라는 그 권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이것이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아주 바탕에 진하게 깔려 있는 주제다. 그리고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이다.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말이 너무 많죠. 네, 많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음악 한번 듣고 그다음 이 얘기를 또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독한 상상이 구름을 타고 온다. 초조한 햇살이 어느 사이 어깨를 두드린다. 또 하루 모험이 시작됐다. 크게 숨 쉬어 보자. 내 마음 신호가 꺼지지 않게 조심히 하나 둘 셋. 이 작은 불빛이 너에게 와닿길 바래. 이 작은 불잎이 너와 눈 마주치길 바래.
어때요? 노래 좋죠. 아, 네. 아, 노래에 심취해 있어서 제가 제 순서를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는 아주 기가 막힌 대사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망가의 팽수 이야기가 나와요. 기억나요? 아니요. 아니 기억 그 못해요. 팽수를 좋아하는 그 자폐인이 하나 나오는데 그 자폐인이 아, 형을 네. 때려서 죽였다.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문제가 되는 네, 네. 그런 방송이 되는데 잠깐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은 그 형이 자폐고 동생은 서울대 의사, 그러니까 대학생이야. 의사 공부를 하는 대학생인데 의대생이죠. 그런데 그 의대생이 자살을 자꾸만 시도를 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의대생이 자꾸만 자살을 시도를 하는데 그 형인 그 팽수가 그걸 보고 몇 번을 가서 이제 구해줬어요. 의대생 동생이 자살하는 걸 몇 번을 구해줬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구해줬는데 좀 늦었지. 그래갖고 의대생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폐를 갖고 있는 형이 의대생 동생을 죽였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영우가 이런 대사를 해요. 이 대사가 아마 우영우가 하고 싶었던 자폐인 변호사로서 우영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고 난 생각이 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재판장에서 우영우가 80년 전만 해도 자폐는 살 가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80년 전만 해도 나와 김정훈 씨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의대생이 죽고 자폐인이 살면 국가적 손실이라는 글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게 우리가 짊어진 이 장애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는 이 대사를 들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너는 살 가치가 없고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장애인은 국가적 손실이고 그런데 그런 글들에 좋아요를 사람들이 마구마구 눌러. 슬퍼요가 아니라 좋아요를 마구마구 누르고 있는 이 사회가 난 너무너무 아팠어요. 여기서 이 드라마에서 진희 씨가 꽂혔던 그런 대사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참 찡하게 봤던 장면이요. 최수연하고 이제 우영우하고 이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한 얘기. 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드라마면 그 동갑내기들은 라이벌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캐릭터를 그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우영우가 최수연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군대 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착하고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어때요? 좀 비슷한가요? 우영우 흉내낸 거야? 네, 마지막에 삘 받았어요. 네, 저는 이거 들으면서 제가 제 친구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여서 저는 막 너무 찡하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나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수연이가 밥을 먹으면 식당에서 이게 했던 대사인데 네, 최수연이가 겉모술수 그 동기가 이제 겉모술수 그 우영우가 우당탕탕 우영우 뭐 이러니까 나도 하나 별명을 지어줘. 이렇게 시작된 맞아요. 장면인데 최수연이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안미인 최수연 뭐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우영우가 이런 아까 했던 대사를 한 거야. 최수연으로 감동을 먹었지. 네, 나도 이 장면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누가 나를 봄날의 햇살 윤희용이야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어. 헐. 한 번만 해줘. 아우 다음에 또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에이 젠장. 이 우영우에는 고래가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첫 장면도 고래고 고래의 종류가 나는 그렇게 고래의 종류가 많은 줄 몰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영우가 고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 그러면서 이준호, 그러니까 우영우가 좋아하는 그 이준호하고 같이 이준호가 수족관을 가자고 해. 고래를 보러. 그랬대 우영우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준호한테 고래에게 수족관은 감옥입니다. 좁은 수조에 갇혀 냉동 생선만 먹으며 휴일도 없이 1년 내내 수호를 해야 하는 노예 제도예요. 평균 수명이 40년인 돌고래들이 수족관에서는 겨우 4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대사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돌고래만 이 좁은 수조 안에 갇혀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돌고래다. 나도 이 조그만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이 휴일도 없이 그냥 1년 내내 쇼만 하는 노예의 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뭐 이 고래 얘기를 떠나서 나는 진짜 동물원, 수족관 난 진짜 싫어해요. 안 가. 잘. 이 동물들의 그 정형 행동이라고 하죠. 이렇게 같은 네. 자리 빙빙빙빙빙 돌고, 응? 그러다가 이제 애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미쳐가는 거야. 이 고래도 수족관 안에서 그 조그만 큰 돌고래가 그 수족관 안에서 빙빙빙빙빙 돌면서 미쳐가는 거지. 그러니까 40년 살 수 있는 돌고래가 4년밖에 살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펐어. 그러니까 고래가 아니라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막 슬펐어. 우리 진 씨. 너무 여성 하는 거 아니에요? 뭘 여성이야. 여기에 또 달달한 장면들도 많잖아요. 그 우영우하고 이준호하고 이 사랑하는 장면, 사랑 고백하는 장면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네.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우영우하고 준호하고 차 안에서 이제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차 안에서 우영우가 이제 사건 해결하러 가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뭐? 이제 떠날 찰나에 변호사님을 향한 제 마음은 꼭 고양이를 향한 짝사랑 같아요. 고양이는 가끔씩 집사를 외롭게 만들지만 그만큼이나 자주 행복하게 만들어요. 고양이를 향한 짝사랑이라는 말은 부적절합니다. 고양이도 집사를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 저는 이 말이 그 마지막 대사는 이준호가 했던 대사야.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을 향한 제 마음은 꼭 고양이를 향한 짝사랑 같은 이준호가 했던 대사야.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들으면서 얘네들 헤어지지 않는구나라고 제가 얼마나 안심을 했는지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력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을 곧 표현을 바로바로 해주고 그렇게 숨김이 없다는 게 우영우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영우한테 좀 부족한 게 배려라기보다는 남의 감정을 잘 이해를 못해. 그게 자폐성 스펙트럼의 뭐랄까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자기 중심인 거야. 자기 중심적인 그 사고를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계가 돌아갔지. 그런데 여기 그 고양이 대사 할 때만큼은 우영우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준호를 생각을 하고 사랑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 옛날에 이 드라마에서 기억날런지 모르겠지만 우영우가 아버지한테 아빠 나 사랑할 수 있을까? 난 나밖에 모르는데 왜 아빠가 한 30년 가까이를 우영우를 지켜보면서 사랑을 그렇게 줬는데도 우영우는 아빠한테 사랑을 표현을 하지도 않았고
항상 자기 생각만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영우가 아버지한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 우영우 얘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이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우영우가 이 고양이 얘기를 할 때 고양이도 집사를 사랑하니까요 라고 얘기를 해. 그건 뭐야? 고백한 거 아니야. 사랑 고백한 거 아니야.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알아? 네. 아하, 참. 저는 나 그래갖고 우영우가 너무 이뻤어. 사랑 고백을 이렇게 하는구나. 너무 이뻤어.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얘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거 OST예요, 우영우. 지금 내 맘에 맴도는 소리 내 방 익숙한 무늬 같아요. 자연스럽게 흐르는 그 말 안 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에게 한 뼘 내게로 한 발 주춤거리듯 더 가까워져요. 지금 내 앞에 온통 그대가 이 밤 가득 반짝이네요. 나는 왜 네 앞에서 숨었지? 내 심장 소리 들켰지? 이토록 행복하게 날 보는 너를 꼭 안아주고 싶었어. 처음부터 사랑인 것 같았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대사 중에 하나로 이 이야기를 좀 그 드라마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대사가 있냐면은 우영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고래 얘기를 하는데 또 길 잃은 웹불 고래가 흰 고래 무리에 속해 함께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다큐멘터리에서요. 저는 그 웹불 고래와 같습니다. 낯선 바다에서 낯선 흰고래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모두가 저와 다르니까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고 저를 싫어하는 고래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제 삶이니까요.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훌륭해. 너무너무 훌륭해. 그러니까 우리들은 특별하지가 않잖아. 별일 없는데 그렇게 다운될 때도 있고 막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고 막 그러지만은 다 괜찮아. 우리가 이상하고 좀 별날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괜찮아. 왜? 다 아름다우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습니다. 다음 드라마는 뭐예요? 저 이제 다음 드라마는요. 나의 아저씨입니다. 나의 기대되죠? 아저씨 좋지. 아유, 얼마나 또 할 말이 많으시겠어요. 아이유. 참. 네, 나는 우리 아이유가 너무너무 그 나의 아저씨에서 아이유가 난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줄 몰랐어. 근데 그 이후에 나의 아저씨만한 연기력을 보여준 드라마가 저는 없었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을 기대하면서 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합시다. 너무 왜? 말이 길어져요. 아니야. 빨리 잘라야 되겠어요. 난 자, 아이유 너무 좋아. 네네. 다음. 자, 그러면은 다음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를 가지고 일주일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제발. 이상 모든 건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도시의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부 밀려와 똑같은 사진 찍기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어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애가 살고 있네. 떠나요. 둘이서 힘들 게 별로 없어요.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그동안